단 한 번의 발차기에 세계가 울었다.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결승전. 수만 명의 관객 앞에서 19살 소녀는 금메달을 목에 건 채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생중계를 지켜보던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준혁이 정말 잘했다. 할머니는 이제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구나. 대체 이 할머니와 소년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김치공장 막노동으로 손자를 키운 할머니, 부모 없이 자랐지만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던 소년, 그리고 그들의 곁을 지킨 한 사람의 태권도 사범. 지금부터 한 소년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와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황금복이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2006년 1월 14일 새벽 3시 대구 달서구의 한 주택가. 불이야, 사람 살려. 주민들의 비명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2층 건물 전체가 붉은 불길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창문이 하나둘 깨지며 화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집 2층에는 젊은 부부와 5살 난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송영훈과 임진주 부부, 그리고 그들의 아들 송준혁. 준혁아. 집 밖에서 한 할머니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1층에 혼자 살던 박복순, 61살의 할머니, 송영웅의 어머니였습니다. 맨발로 뛰쳐나온 할머니는 불길을 향해 달려들려 했습니다. 할머니, 안 돼요. 위험해요. 이웃 주민들이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미친 듯이 몸부림쳤습니다. 내 손자, 내 아들과 며느라기가 저 안에 있다고. 놔줘요, 제발. 할머니의 목소리는 찢어질 듯 했습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소방관들이 급히 달려왔지만 불길은 이미 2층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라. 진주야, 영웅아, 준혁아.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1시간 후 불은 꺼졌습니다. 소방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한 소방관이 작은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어요. 복순이 비틀거리며 달려갔습니다. 준혁아, 우리 준혁이. 아이는 연기를 마셔 기침을 하고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부부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며느리 진주와 외동아들 영웅이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결과 며느리 진주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몸으로 아들 준혁을 감싸고 있었고 아들 영웅은 두 사람을 보호하려다 함께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병원 응급실. 작은 산소 마스크를 쓴 준혁이가 할머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랑 아빠는요? 준혁이의 맑은 눈이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복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자를 꼭 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복도에서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큰 부상 없이 회복될 겁니다. 하지만 심리적 충격이 클 수 있으니 주변에서 많이 보살펴 주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어린 것이 짠해서 어쩌나. 애미애비 없이 앞으로 어떻게 키워야 하나. 61살의 나이.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복수는 김치공장 막노동으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영웅은 외동아들이었고 친척들은 다들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이 아이를 돌볼 사람은 할머니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간소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작은 영정사진 2개 앞에서 준혁이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아빠는 언제 봐요? 준혁아, 엄마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단다. 하늘나라? 그럼 언제 다시 만나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5살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작은 월세방으로 돌아온 준혁이가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준혁이 착하게 있을게요. 할머니 힘들게 안 할게요. 복수는 그 작은 손을 꼭 쥐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 애만큼은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준혁이 7살이 되던 해 복수는 새벽 5시면 일어나 김치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무거운 배추를 나르고 김치를 버무리고 포장하는 일. 온종일 서서 일해도 하루 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허리는 굽고 손은 김치 양념에 짓물러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쉴 수 없었습니다. 월세, 준혁이 밥값, 유치원비, 모든 게 돈이었습니다. 작은 월세방에는 할머니와 준혁 단둘뿐이었습니다. 준혁아, 할머니 일 갔다 올게. 문 꼭 잠그고 있어. 냉장고에 주먹밥 있으니까
배고프면 먹고. 네, 할머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7살 준혁은 혼자서도 잘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거나 블록을 쌓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배가 고프면 냉장고에서 주먹밥을 꺼내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힘드니까 나는 착하게 있어야 해. 울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놀이터에서 놀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혼자였습니다. 그래도 울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힘들어하시는 걸 알았으니까요. 초등학교 입학. 준혁은 또래보다 조용하고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이 명품 운동화를 신고 다닐 때 준혁은 시장에서 산 10,000원짜리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친구들이 학원 2-3개를 다닐 때 준혁은 집에서 혼자 숙제를 했습니다. 준혁아, 너 엄마 없지? 할머니랑 사는 거 맞지? 응, 불쌍하다. 우리 엄마가 엄마 없는 애랑 놀지 말랬어. 준혁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빨래를 개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에 빨아놓은 빨래를 빨래줄에서 내려 작은 손으로 반듯하게 개었습니다. 설거지도 했습니다. 작은 의자 위에 올라가 싱크대에 쌓인 그릇을 닦았습니다. 방 청소도 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이불을 개고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녁 늦게 돌아오시면 준혁이 이미 밥을 지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내가 이런 걸 언제 배웠니? 지난번에 옆집 할머니께서 김치 가져다 주셨을 때 배웠어요. 할머니 힘드시잖아요. 이제 저도 할 수 있어요. 복수는 손자를 안고 또 울었습니다. 이 애가 이렇게 철이 들면 어쩌나. 아직 어린애인데. 하지만 준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새학기 시작부터 준혁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야, 거지 새끼. 맨날 똑같은 옷만 입는 거지래요. 엄마도 없는 새끼가. 아이들이 준혁의 가방을 빼앗아 던졌습니다. 준혁은 참았습니다. 싸우면 할머니가 걱정하실 거야. 하지만 어느 날 한 아이가 선을 넘었습니다. 야, 너희 할머니 김치 공장에서 일하지? 너 근처만 가면 김치 냄새 엄청나. 그 순간 준혁의 참았던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퍽! 준혁이 그 아이를 밀쳤습니다. 할머니 욕하지 마.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준혁을 꾸짖었습니다. 송준혁, 친구를 때리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준혁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욕하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께 들키지 않으려 했지만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복수는 준혁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들었다. 친구를 밀쳤다며?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애들이 할머니 욕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복수는 준혁을 꼭 안았습니다. 우리 준혁이 고마워. 하지만 다음부턴 참아라.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싫어요. 할머니 욕하는 건 참을 수 없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애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초등학교 2학년 그해 겨울 학교 운동장에서 태권도 시범단 공연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발차기, 격파 시범, 품새. 준혁은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도복을 입은 사람들이 공중에서 회전하며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퍽퍽 판자가 부서졌습니다. 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준혁의 눈이 빛났습니다. 멋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공연이 끝나고 한 사범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태권도는 몸을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도장에서 함께 해보지 않을래요? 그날 저녁 준혁이 조심스럽게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태권도 배우고 싶어요. 복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태권도 도장비 한 달에 5만 원. 할머니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준혁이 학용품도 사고 밥값도 더 쓸 수 있는데. 하지만 손자의 눈빛을 보는 순간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게 이거구나. 부모도 없이 친구도 없이 혼자 외롭게 자라는 아이. 그 아이가 처음으로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 그래, 해보자. 할머니가 일 더 하면 돼. 할머니, 저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아이고, 이놈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이 할미 소원이다. 걱정하지 마라. 며칠 후 준혁은 백호 태권도장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40대 초반의 남자 정태우 사범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권도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 들어와봐. 도장 안은 넓었습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발차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할머니랑 살아요. 할머니는 일하러 가셔서. 정사범은 준혁의 낡은 옷과 해진 운동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을 봤습니다. 맑고 간절하고 무언가 다른 눈빛. 좋아. 오늘부터 내가 우리 도장 막내다. 감사합니다. 준혁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준혁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봄부터 6학년까지 준혁은 학교가 끝나면
곧장 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학원 두세 곳을 돌 때 준혁은 도장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정사범의 구령에 맞춰 발차기를 반복했습니다. 앞차기, 돌려차기, 옆차기, 뒤차기,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허벅지가 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힘들게 돈 내주셨는데 대충 하면 안 돼. 정사범은 준혁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힘들면 쉬고 짜증내고 때로는 그만뒀습니다. 부모가 억지로 보내서 마지못해 하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달랐습니다.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몸이 아파도 도장에 나왔습니다. 이 아이 뭔가 다르다. 어느 날 저녁 정사범이 준혁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너 왜 태권도 하고 싶었어? 준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강해지고 싶어서요. 왜? 할머니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해지고 싶어요. 정사범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0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법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널 진짜 강하게 만들어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네, 절대 포기하지 마. 힘들어도 아파도 끝까지 해야 해. 약속할 수 있어?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할게요. 그날부터 정사범의 특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 다른 아이들이 자고 있을 시간, 준혁은 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정사범도 함께였습니다. 오늘은 기본기다. 앞차기 1000번. 네, 준혁의 다리가 허공을 가르며 올라갔습니다. 1번, 2번, 10번, 100번. 다리가 떨렸습니다. 허벅지에 쥐가 났습니다. 땀이 눈으로 흘러들어 따가웠습니다. 힘들다.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 사범님과의 약속, 할머니와의 약속. 준혁은 이를 악물고 계속했습니다. 500번, 600번, 700번. 다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쉬어도 돼, 준혁아. 아니요,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800번, 900번, 마지막 1000번째. 준혁의 다리가 올라갔습니다. 1000번 완료. 준혁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정사범이 수건을 건넸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준혁이 고개를 들어 사범님을 봤습니다. 사범님의 눈에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사범님은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중학교 1학년. 준혁은 이미 도장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난 선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준혁이 이번 대회 나가보자. 대회요? 전국소년체전. 내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준혁은 망설였습니다. 대회 참가비, 유니폼비, 교통비. 저 사범님, 돈이 많이 들까요? 정사범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준혁아, 사실 내가 시 체육회랑 구청에 연락해봤어. 내 이야기를 했더니 유망주 지원 사업으로 일부 도와주기로 했대. 정말요? 그래. 그리고 도장 학부모님들께도 말씀드렸어. 다들 준혁이를 응원하신대. 사실 정사범은 지난 며칠간 발품을 팔았습니다. 먼저 구청 체육과를 찾아가 준혁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아이예요. 재능도 뛰어나고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구청 담당자가 자료를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유망주 지원 사업이 있긴 한데. 알겠습니다. 참가비와 유니폼비는 지원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 체육회에도 연락했습니다. 교통비는 저희 쪽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장 학부모들에게 준혁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 자라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는 아이.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줬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준혁이를 보며 배워요. 조금이나마 도와주고 싶어요. 저희도 동참하겠습니다. 준혁이가 좋은 결과 냈으면 좋겠네요. 정사범이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내 이야기를 들은 많은 분들이 힘을 보태주길 원하셔. 체육회, 구청, 그리고 도장 식구들까지 다들 널 응원하고 있어.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넌 그럴 자격이 있는 아이야.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복순도 기뻐했습니다. 준혁아,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할머니도 조금이라도 보태야지. 할머니, 안 그러셔도 돼요. 이미 충분히. 아이고, 이놈아. 내 할미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지. 할미도 일 더해서 용돈이라도 보탤 거다. 할머니는 또다시 야근을 자청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붓고 쑤셔도 손자를 위해 참았습니다. 대회 당일 관중석에 복순이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갈라진 손으로 손자를 응원했습니다. 옆에는 정사범과 도장 학부모들, 아이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준혁아, 할미 여기 있다. 준혁아, 파이팅. 경기장에서 준혁이 관중석을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사범님, 저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 꼭 이길게요. 호각 소리가 울렸습니다. 준혁의 발이 상대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퍽! 돌려차기 한 방, 상대가 비틀거렸습니다. 퍽! 연속 공격, 점수가 쌓여갔습니다. 판정승, 송준혁 선수, 복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준혁이 잘했다. 준혁은 관중석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준결승, 결승까지 올라간 준혁. 비록 결승에서 아깝게 져서 은메달에 그쳤지만 정사범은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세계 무대에 설 아이다. 시상식이 끝나고 준혁이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은메달을 할머니 목에 걸어드렸습니다. 할머니, 금메달은 아니지만 아이고, 우리 준혁이 금메달보다 더 값진 거다. 우리 손주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다. 장하다. 장해. 복순이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작은 월세방에서 할머니와 준혁은 은메달을 가지런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다음에는 꼭 금메달 딸게요. 그래, 할미가 믿는다. 우리 준혁이는 뭐든 할 수 있어.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희망으로 가득한 밤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여름, 준혁은 집과 학교, 도장을 오가는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새벽 5시 기상, 할머니가 김치 공장에 가시기 전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준혁아, 밥 많이 먹어라. 운동하려면 힘이 있어야지. 네, 할머니. 6시, 할머니가 출근하시면 준혁은 집안일을 했습니다. 빨래, 설거지, 방 청소. 7시 30분, 학교로 등교. 오후 3시, 수업이 끝나면 곧장 도장으로 밤 9시까지 훈련. 집에 돌아와 10시,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11시에 잠들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는 일과였습니다. 어느 날 정사범이 준혁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너 국가대표 유소년팀 선발전 나가볼래?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국가대표요? 그래, 내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선발되면 태릉 선수촌에서 합숙 훈련을 해야 해. 3개월 동안. 준혁은 망설였습니다. 3개월 동안 집을 비운다? 할머니를 혼자 두고. 준혁아, 이건 내 인생의 기회다. 놓치면 안 돼. 할머니는 내가 챙길게. 걱정 마. 정사범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준혁을 제자가 아닌 아들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사범 자신도 젊은 시절 국가대표를 꿈꿨지만 부상으로 포기해야 했습니다. 준혁에게서 자신의 꿈을 봤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내가 못 가본 끝까지 가게 해주고 싶다. 며칠 후 준혁이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고 싶어요. 복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당연히 나가야지. 잘할 거야. 이 할미가 다 알지. 하지만 3개월 동안 집에 못 와요. 이놈아, 그까짓 3개월이 뭐가 대수냐? 내가 원하는 거 실컷 다 해보는 게 이 할미 소원이다. 사범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해라.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국가대표를 꿈꾸다니. 며느리 진주랑 아들 영웅이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할까. 선발전 당일 전국에서 모인 중학생 선수들 모두 실력자들이었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매트에 올랐습니다. 할머니, 사범님, 제가 꼭 해낼게요. 호각이 울렸습니다. 준혁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발차기, 상대의 틈을 놓치지 않는 판단력. 판정승, 송준혁. 1차전, 2차전, 준결승, 결승. 준혁은 단 한 경기도 지지 않고 우승했습니다. 송준혁 선수, 축하합니다. 국가대표 유소년팀에 선발되었습니다. 관중석에서 정사범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잘했다. 준혁아, 이제 시작이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준혁은 할머니께 메달을 목에 걸어드렸습니다.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국가대표 됐어요. 복수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거친 손으로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준혁이 정말 자랑스럽다. 살다 보니 손주 꿈 이루는 것도 다 보고 오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그날 밤 작은 월세방에서 할머니와 손자는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태릉 선수촌 합숙 훈련. 준혁은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최고의 시설, 최고의 코치진, 그리고 전국에서 모인 엘리트 선수들. 처음에는 위축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들 유명한 선수들이었습니다. 이미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5시,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 기본기를 연습했습니다. 밤 10시, 남들이 잠들 때
혼자 훈련장에 남아 발차기 연습을 했습니다. 야, 송준혁, 너 미쳤어? 하루 종일 훈련하고도 모자라. 아직 부족해서요. 동료들은 준혁을 이상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코치들은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다. 3개월 후 합숙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수는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더 깊어졌고 허리는 더 굽었습니다. 할머니, 밥은 잘 챙겨 드셨어요? 일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 할미는 괜찮다. 밥도 잘 먹었지 그럼. 이렇게 우리 준혁이 얼굴 보니까 힘이 샘솟는다. 그리고 사범님이 자주 들러서 챙겨주시니 이 할미 걱정일랑 말고 어디 다치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훈련 잘하거라. 정사범은 3개월 동안 일주일에 2~3번씩 할머니를 찾아뵀습니다. 반찬을 사다 드리고 병원 갈 때 모셔다 드리고 집안일도 도와드렸습니다. 준혁은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사범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아, 사범님은 내 은인이시다. 평생 잊으면 안 된다. 네, 할머니, 절대 안 잊을게요. 하지만 준혁은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3개월 동안 손자 없이 얼마나 힘드셨을지. 준혁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성공해서 할머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꼭이요. 고등학교 1학년, 준혁은 체육고등학교에 특기생으로 입학했습니다. 학비는 장학금으로 해결했습니다. 할머니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정사범은 여전히 준혁을 아들처럼 돌봤습니다. 준혁아,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밥 먹자. 와이프가 너 보고 싶대. 감사합니다, 사범님. 정사범의 아내 이날에도 준혁을 친자식처럼 챙겼습니다. 준혁아, 많이 먹어. 키도 크고 몸도 만들어야지. 반찬 싸줄 테니까 할머니랑 먹어. 감사합니다, 사모님. 준혁에게 정사범 가족은 또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온 준혁에게 이런 따뜻함은 처음이었습니다. 사범님 집에 가면 사모님이 차려준 따뜻한 밥상,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떠드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준혁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이런 가족을 갖고 싶다. 사범님처럼 멋진 어른이 되고 싶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준혁에게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송준혁 선수, 청소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국가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세계대회, 그것도 국가대표로. 준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국가에서 기본 경비는 지원하지만 개인 장비나 추가 훈련비는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준비하는데 돈이 좀 들어요. 부탁드릴게요. 부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놈아, 무슨 소리냐. 세계대회를 나간다는데. 이 할미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내 할 일만 해. 복수는 다시 야근을 자처했습니다. 73세 나이에도 새벽부터 밤까지 김치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다리가 붓고 쑤셔도 손자를 위해 참았습니다. 내 손주만큼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고 싶다. 어느 날 정사범이 준혁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세계대회 준비 걱정하지 마. 여러 곳에서 힘을 보태주기로 했어. 정말요? 체육회에서 일부 지원이 나오고 구청에서도 유망주 지원금을 주기로 했어. 그리고 정사범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역 기업들과 민간 단체에서도 후원금을 보내왔어. 내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다며 다들 내가 세계 무대에서 빛나길 응원한대. 준혁은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넌 그럴 자격이 있는 아이야.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제 세상이 널 알아봐주는 거야. 사실 정사범은 지난 몇 주간 정말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시 체육회를 찾아가 준혁의 전적과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세계 무대에서 빛날 선수입니다. 부디 도와주십시오. 체육회에서 훈련 장비비 일부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구청 유망주 지원 사업에도 신청했습니다. 이미 중학교 때 한 번 도움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이런 선수야말로 우리가 도와야죠. 구청에서 개인 훈련비를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신문에 준혁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화재로 부모를 잃고 할머니 손에 자란 소년, 세계 무대를 향하다. 그 기사를 본 지역 기업과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선수를 응원합니다. 송준혁 선수의 꿈을 함께 지지합니다. 도장 학부모들도 다시 한번 모금에 참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무대잖아요. 우리도 힘을 보태야죠. 준혁은 사범님과 할머니, 그리고 자신을 도와주는 모든 분들의 희생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한계까지 몸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번엔 꼭 금메달을 따야 해. 나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라도. 대회를 한 달 앞둔 어느 날 훈련 중 준혁이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코치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준혁아,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병원 가봐야겠어. 지금 당장. 검사 결과 발목 인대 손상 2도, 최소 3주는 무리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훈련은 중단하세요. 준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회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3주를 쉬라고? 선생님, 그럼 대회는 어떻게 해요? 지금 무리하면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인대가 완전히 파열되면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포기하는 게 안 됩니다.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할머니께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발목을 다쳤어요. 뭐, 많이 다쳤니? 병원은 갔고? 네, 갔어요. 근데 대회 나가면 안 된대요. 전화기 너머로 할머니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아, 몸이 제일 중요하다. 이번 대회는 포기하자. 다음 기회도 있잖니. 싫어요. 할머니랑 사범님,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전 꼭 나갈 거예요. 준혁아, 할머니, 저 꼭 해낼게요. 금메달 따서 돌아올게요. 준혁은 의사의 만류에도 훈련을 강행했습니다. 발목에 테이핑을 칭칭 감고 통증을 참으며 연습했습니다. 정사범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준혁아, 무리하지 마. 내 미래가 더 중요해. 이번 대회는 포기하고 다음을 준비하자. 사범님, 전 괜찮습니다. 꼭 해낼 수 있어요. 준혁아, 사범님도 꿈꾸셨잖아요. 세계 무대에 서는 거. 그런데 부상 때문에 포기하셨잖아요. 저는 사범님의 꿈까지 이루고 싶어요. 정사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녀석이 나까지 생각하고 있었구나. 준혁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포기란 없었습니다. 2023년 7월 아제르바이잔 바쿠 청소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전 세계 60개국에서 모인 청소년 선수들. 경기장은 수천 명의 관객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생중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월세방에서 복순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사모님, 그리고 도장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준혁이 곧 나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고맙습니다. 모두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세계 무대에 섰구나. 발목은 괜찮을까? 다치지만 않았으면. 1차전 상대는 태국 선수였습니다. 화면에 준혁이가 나타났습니다. 흰 도복을 입고 가슴에 태극 마크를 단 준혁. 복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혁아, 호각이 울렸습니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재며 움직였습니다. 발목이 욱신거렸습니다. 테이핑으로 단단히 감았지만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참아야 해. 지금 무너지면 안 돼. 상대가 먼저 돌려차기를 날렸습니다. 준혁이 피했습니다. 그리고 역습. 돌려차기 한 방 정확히 몸통에 맞았습니다. 포인트. 월세방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잘했어. 준혁아, 준혁이 최고. 복순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준혁이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2차전, 3차전을 거쳐 준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준결승 상대는 러시아 선수. 체격도 크고 발차기도 강력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러시아 선수가 거센 공세를 펼쳤습니다. 연속 공격. 준혁이 뒤로 밀렸습니다. 발목의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화면을 보던 복순이 소리쳤습니다. 준혁아, 괜찮니? 발목 괜찮니?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준혁아, 무리하지 마. 준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안 돼.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할머니, 사범님, 나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 준혁이 기회를 노렸습니다. 상대가 큰 동작으로 공격하는 순간 준혁이 빠르게 카운터를 날렸습니다. 회전 돌려차기. 상대의 머리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헤드샷. 3포인트. 월세방이 떠나갈 듯 환호했습니다. 준혁아, 잘했어. 복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준혁아, 잘한다. 정말 잘한다. 결승 진출. 결승전 당일 상대는 미국 선수였습니다. 이미 여러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강적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준혁은 발목을 다시 한번 단단히 감았습니다. 통증이 심했지만 진통제를 먹고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코치가 다가왔습니다. 준혁아, 무리하지 마. 내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니요, 코치님. 전 할 수 있어요. 꼭 해낼 거예요. 준혁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결승전.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한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작은 월세방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동네 주민들, 도장 아이들과 학부모들, 심지어 준혁이 다니는 학교 선생님들까지. 할머니,
준혁이 곧 나와요. 네, 고맙습니다. 복수는 손을 꼭 쥐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준혁이가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금메달보다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호각이 울렸습니다. 두 선수가 매트 중앙에서 맞섰습니다. 미국 선수가 먼저 공격했습니다. 빠르고 강력한 돌려차기, 준혁이 간신히 막았습니다. 발목에 통증이 찌릿했습니다. 아직 참을 수 있어. 준혁이 반격했습니다. 앞차기, 옆차기, 돌려차기, 연속 공격, 상대가 밀렸습니다. 포인트, 월세방에서 환호성, 잘했어. 1라운드 종료, 준혁이 근소하게 앞섰습니다. 2라운드, 미국 선수가 더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준혁은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발목이 점점 더 아파왔습니다. 조금만 더. 2라운드 종료, 동점, 3라운드, 마지막 라운드, 준혁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통증은 이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사범님, 나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을 위해 이번 한 번만. 준혁이 공격에 나섰습니다. 빠른 스텝,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결정적 순간 준혁이 몸을 회전시켰습니다. 회전 돌려차기, 상대의 머리에 정확히 맞았습니다. 헤드샷, 3포인트, 경기 종료, 승자 대한민국 송준혁. 경기장이 떠나갈 듯한 환호성. 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해냈다. 제가 해냈어요. 월세방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텔레비전 화면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준혁아, 우리 준혁이 잘했다. 정말 잘했어. 나래도, 학부모들도, 아이들도, 동네 주민들도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시상식, 준혁의 목에 금메달이 걸렸습니다.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준혁은 국기를 바라보며 차렷 자세로 섰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사범의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화면을 통해 준혁이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로 큰 하트를 만들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복순이 화면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할머니도 사랑한다. 우리 준혁이. 대회가 끝나고 귀국 인천공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 팬들, 그리고 제일 앞에 복순이 서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할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할머니, 준혁이 나옵니다.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건 준혁과 정사범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준혁이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금메달 땄어요. 복수는 손자를 꼭 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준혁이 정말 자랑스럽다. 이 할미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송준혁 선수, 우승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준혁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할머니와 사범님,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준혁이 할머니와 정사범을 바라봤습니다. 5살 때 화재로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김치 공장에서 일하시며 저를 키워주셨어요.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제가 태권도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힘드셔도 웃으며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며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리고 정태우 사범님, 저를 아들처럼 돌봐주시고 아버지처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범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구청, 지역 기업과 시민단체, 도장 식구들까지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금메달은 저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만든 거예요. 준혁이 금메달을 목에서 벗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목에 걸어드렸습니다. 이 금메달은 할머니와 사범님,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가능했던 기적이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순이 손자를 다시 한번 꼭 안았습니다. 준혁아, 할미는 내가 안 다치고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금메달보다 내가 더 소중해. 정사범도 다가와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자랑스럽다. 사범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부터 준혁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혁 선수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나요? 휴먼 다큐에 할머니와 함께 나와주세요. 준혁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훈련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한 방송국의 제안은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다큐를 만들고 싶습니다. 할머니께서 어떻게 손자를 키우셨는지,
그 10여 년의 여정을 담고 싶어요. 그리고 정태우 사범님의 이야기도요. 준혁은 할머니와 사범님께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사범님, 방송에 나가시는 거 어때요? 복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내가 방송에는 무슨. 할머니, 준혁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사범님의 헌신도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세 사람은 방송 출연을 결심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월세방에서 복순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화제가 났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 아들과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준혁이가 살아있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손주만큼은 꼭 지켜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카메라가 할머니의 갈라진 손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김치 공장에서 일하면서 힘들 때도 많았지요. 하지만 준혁이 얼굴 보면 다 잊어버렸어요. 정사범도 인터뷰했습니다. 처음 준혁이를 봤을 때 뭔가 특별한 게 느껴졌어요. 눈빛이 달랐어요. 간절함이 보였죠. 그리고 저도 젊은 시절 부상으로 꿈을 접었거든요. 준혁이에게서 제 모습을 봤어요. 이 아이만큼은 끝까지 가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준혁도 인터뷰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전부예요. 엄마이자 아빠이고 선생님이고 친구예요.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꼭 성공해서 할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다큐멘터리는 방영되자마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시청률은 20%를 넘었고 온 국민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후원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혁 선수, 저희 기업의 광고 모델이 되어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와 함께 나오는 광고를 만들고 싶습니다. 스포츠용품 회사, 이온음료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준혁 선수를 공식 후원하고 싶습니다. 준혁은 신중하게 선택했습니다. 할머니와 사범님께 누가 되지 않는 선에서 결국 몇 개의 광고를 찍기로 했습니다. 첫 광고 촬영장, 준혁과 복순이 함께 출연하는 건강식품 광고였습니다. 할머니, 긴장 안 하세요? 긴장해야 되지. 할머니가 이런 거 처음인데. 촬영 감독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냥 편하게 평소처럼 하시면 됩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작은 식탁에서 준혁과 복순이 함께 밥을 먹는 장면. 할머니, 건강하셔야 해요. 제가 이제 할머니를 챙길 차례예요. 우리 준혁이 이렇게 커서. 복순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고 진실되어서 촬영장에 있던 모든 스태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컷, 완벽합니다. 광고는 방영되자마자 화제가 되었습니다. 눈물 나서 광고를 못 보겠어요. 이렇게 진심 어린 광고는 처음이에요. 광고 수입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처음으로 큰 돈을 만졌습니다. 할머니, 이제 이사가요. 더 좋은 집으로. 복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준혁아, 이 집이면 충분하다. 할머니는 저한테 평생 모든 걸 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할머니한테 드릴 차례예요. 2024년 19살, 준혁은 시니어 국제대회에 데뷔했습니다. 첫 대회부터 금메달, 이후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태권도계가 주목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괴물 신인이 나타났다. 송준혁, 그는 누구인가? 언론은 준혁의 스토리에 열광했습니다. 부모를 잃고 할머니 손에 자란 소년, 김치 공장에서 일하시며 손자를 키운 할머니, 그리고 아들처럼 제자를 돌본 사범. 사람들은 준혁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은 유명해졌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훈련했습니다. 여전히 할머니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대회가 끝나면 제일 먼저 할머니께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또 이겼어요. 그래, 우리 준혁이 다치지 않았니? 네, 괜찮아요. 할머니 건강은 어때요? 할머니 팔팔하다. 걱정 마라. 하지만 준혁은 알았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이른을 넘기셨다는 것, 허리와 무릎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는 것. 드디어 이사하는 날, 준혁이 마련한 새 집은 햇빛이 잘 드는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할머니 무릎에도 좋았습니다. 방도 2개, 작은 베란다에는 화분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우리 새 집이에요. 복수는 새 집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혁아, 할머니는 꿈만 같다. 이게 현실이 맞니? 네, 할머니. 그리고 이제 일은 그만 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벌어서 할머니 모실게요. 준혁아, 할머니. 제가 이만큼 컸어요. 이제 할머니가 쉬실 차례예요. 복수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있어서 이 할미도 버틸 수 있었다. 고맙다. 포기하지 않고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는구나. 고맙다. 새집 거실에는 작은 액자가 걸렸습니다. 준혁의 금메달과 함께
돌아가신 아빠 송영훈과 엄마 임진주의 사진. 엄마, 아빠, 아들이 이만큼 컸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준혁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2025년 20살 준혁에게 마지막 목표가 남아 있었습니다.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시니어 부문 최고 권위의 대회. 준혁은 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상대는 세계 랭킹 1위. 이란의 전설적인 선수 아미르 하산. 경기 전날 밤 준혁은 할머니와 통화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결승전이에요. 그래, 할머니가 응원한다. 다치지만 말고 금메달보다 내 건강이 더 중요해. 할머니, 제가 꼭 이길게요. 할머니를 위해서. 준혁아, 넌 이미 충분히 해냈어. 할머니는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금메달보다 내가 더 소중하단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한다. 우리 준혁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결승전 당일 수만 명의 관중 앞에서 청색 보호대를 입은 준혁이 홍색 보호대를 입은 아미르 하산을 마주했습니다. 19년간 가난과 싸워온 도전자와 현 세계 최강자의 운명적인 승부가 시작된 것입니다. 수만 명의 관중이 모인 경기장, 전 세계가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새 집에서 복순이 텔레비전을 켜놨습니다. 옆에는 사모님이 함께였습니다. 할머니, 준혁이 곧 나와요. 네, 우리 준혁이.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호각이 울렸습니다. 준혁과 아미르가 맞섰습니다. 숨막히는 공방,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1라운드, 2라운드, 동점, 3라운드, 마지막 30초, 준혁이 결정적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회전 돌려차기, 헤드샷, 포인트, 경기 종료, 승자, 대한민국 송준혁.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복수는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준혁이 정말 잘했다. 경기장에서 지켜보던 정사범도 울었습니다. 준혁아, 자랑스럽다. 정말 자랑스럽다.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받은 준혁은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머리 위로 큰 하트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평생 사랑해요. 복순이 텔레비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할머니도 우리 준혁이 사랑한다. 전 세계가 이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6년 준혁은 세계 랭킹 1위에 올랐습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또다시 방송 출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이번에는 준혁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사범님, 우리 셋이 함께 토크쇼에 나가는 거 어때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할머니와 사범님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유명 토크쇼에 세 사람이 함께 출연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19년간 손자를 키우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복순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든 순간은 매 순간이었지요. 하지만 준혁이 얼굴 보면 다 잊어버렸어요. 이 아이가 웃으면 이 할미도 행복했어요. 정태우 사범님, 준혁 선수를 특별하게 챙기신 이유가 있나요? 정사범이 대답했습니다. 준혁이는 저의 또 다른 아들이에요. 이 아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배웠습니다. 준혁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할머니와 사범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 덕분이고요. 방송은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고 준혁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었습니다. 인쇄 수입과 광고 수입, 대회 상금으로 준혁은 더 큰 집을 마련했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정말 좋은 곳이에요. 마당도 있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꽃도 심을 수 있어요. 새 집은 햇빛이 잘 드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작은 정원이 있어서 복수는 그곳에 꽃을 심었습니다. 준혁아, 할머니는 이제 정말 아무 소원 없다. 할머니, 아직 멀었어요. 제가 더 열심히 해서 할머니 더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준혁은 이제 어린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정사범의 도장에서 주말마다 무료로 레슨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태권도는 기술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마음,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준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사범님처럼 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싶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부모님이 안 계세요. 할머니랑 살아요. 준혁은 그 아이를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같은 처지네. 선생님이 특별히 더 챙겨줄게. 그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준혁은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구나. 그날 저녁 새집 거실에서
복순과 준혁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그럼 우리 준혁이가 해준 밥이 제일 맛있지.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잘 자랐죠? 할머니도 건강하시고 저도 행복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복순이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혁아, 할머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다. 내가 있어서 할머니 인생이 행복했어. 저도요, 할머니. 할머니가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금메달보다 더 빛나는 것, 그것은 10여 년 동안 함께 버텨온 할머니와 손자의 사랑이었습니다. 준혁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울림을 남겼나요? 여러분께도 준혁이의 금빛 황금 발차기 같이 기적 같은 행운과 황금복이 가득하길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히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